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기수 주식의 김기수 대표님, 항상 주도주의 흐름을 쫓아가는, 주도하는 김기수 대표님과 시장 이야기, 주도주 얘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시장 주도주의 흐름을 악착까지 쫓아가신 이렇게 얘기하다가 참았는데 일단 주도주 얘기는 좀 뒷부분에 하고요. 시장 흐름이 우리 시장이 계속 글로벌 시장 대비 약했습니다. 예. 그래서 방송하는 이제 오늘은 주가가 좀 강하게 올랐지만 그래도 이제 2,700 뭐 아직 못 미쳤어요, 그죠? 6월에는 이제 또 남은 시장에는 우리 시장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여전히 우리 시장은 이제 박스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올라갈 때도 제대로 올라가지 못했는데 그렇죠. 미국 시장이 지금 좀 조정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이 독약청청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뭐 하나 도표를 간단히 보도록 하죠. 예. 5월달 이제 지난주까지 마감한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신저가 종목이 52주 신저가 종목이 거래소에서 99개, 코스닥에서 또 이 몇 개예요? 그럼 많다는 거죠? 네, 261개 정도. 그럼 많은 거죠. 예, 엄청나게 많은 많죠. 거죠. 네. 그래서 이 시장은 네.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일 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52주 신저가 종목이 나왔다는 건 반대로 어느 섹터나 어느 종목은 올라가면서 지수는 박스권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섹터와 종목이 많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가장 신저가 52주 신저가를 내는 섹터가 바이오, 2차 전지, 인터넷, 그죠?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종목 부분들이 좀 많은 상황이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6월에서 7월로 뭐 9월로 그러니까요. 11월로 네. 뭐 올해에 3번에서 2번에서 1번으로 이렇게 이제 자꾸 이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다 보니까 성장주 바로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섹터나 종목 부분들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눈앞에 나타나는 실적이 강한 부분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박스권 흐름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가 치고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러면 박스권이라고 해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신저가 종목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몇 개 종목만 치고 쏠림이잖아요, 그죠? 네. 전력기기나 몇 개 종목만 치고 가고 나머지는 흘러내렸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지수를 뚫으려면 삼전이 움직여야지 갈 거고 네. 지수가 박스권이라고 하는 건 계속 그러면 개별 종목 장세, 테마 장세, 트레이딩 이런 그 순환매로 보신다는 거죠. 이게 순환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네네. 조금 어려운 게 왜냐하면 이제 뭐 낙폭과대하다가 잠깐 반등하는 걸 또 순환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순환매를 노리다가 계속해서 물릴 수 엮이게 되는 있죠.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주식에서 말이 저는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네. 주식쟁이죠. 그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세 흐름 부분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어느 섹터가 주도 흐름을 보여주면서 갈 거냐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추면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작년 1월 달만 해도 사실 그 AI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2월 달에 로봇 그리고 2월 중순 15일부터 2차 전지가 세게 올라가면서 네. 시장이 주도를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HBM이 꾸준하게 올라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1월 달 부분부터 HD 현대일렉부터 시작을 해서 전력기기 관련주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실적도 좋은 가운데에서 플러스 알파 AI 전력 소모 이 부분을 가지고 올라갔고 그런 가운데에 이제 2월 흐름부터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고 있었던 부분이 HBM 관련주 중에서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이 전부 다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3월 말부터 3월 29일부터 실리콘2를 비롯한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삼양식품을 비롯한 음식료 관련주들 이렇게 이제 그 섹터 부분이 주도 흐름을 보여주고 가고 나머지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신저가를 경신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환매라고 여쭤봤더니만 순환매 양상은 또 딱히 순환매라고 표현하기 못하면 어쨌든 차별화된 주도주의 순환
예, 그 그렇습니다. 정도로 그죠? 주도주가 예. 그게 시장 전체는 아니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네네. 특징인 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예. 사실 뭐 현대차도 사실 올라오긴 그렇죠. 올라왔고 네, 네. 그리고 또 뭐 기아도 조금 올라오긴 음. 했지만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힘이 그렇죠. 없고 LG 에너지 솔루션 예. 그죠? 그리고 네. 그다음에 2차전지의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네.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시가총액 네. 상위 종목들이 힘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이 도표 하나만 딱 네. 보게 되면 미국 주식만 주워 담는 서학개미들. 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자꾸 시장에서 국장에서 빠져나가서 해외 시장으로 가고 있는 네.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사실 6월 달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매도 종료 시점인데 네. 그걸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가 아직 안 나왔고 그리고 그 속에서 금투세와 관련돼서 그렇죠. 예. 그죠? 사실 금투세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와 관련돼서 채권 투자부터 시작을 해서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고 그런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지금은 금투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부분은 아니니까 네, 네. 이런 불확실성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또 금리에 대한 인하 시점이 연기되고 있는 부분. 이러니까 시장의 주도 흐름을 보이면서 시가총액 큰 종목이 끌고 올라갈 기관과 외국인의 지금 힘이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저 PBR 관련주도 하나 이제 보게 되면 저 PBR 관련주 부분에서 금투세를 비롯해서 상속세나 이런 법들을 개정을 하려면 야당의 도움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도표를 보게 되면 네.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부가가치세 인하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이 다 야당의 도움이 필요로 한데 사실은 야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자 감세다 뭐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쉽게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 이런 불확실성이 거쳐지지 않는다면 시장 지수가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장세는 트레이딩하기에는 주도주 중심으로 해서 좋은 장이에요? 아니면 안 좋은 장이에요? 예. 너무 좋은 장이죠.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지수는 박스권에 있는 네, 상황이고 그러니까, 네. 지수 관련주들이 세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네, 네. 단박에 실적이 나오는 부분들을 에너지는 있으니까 시장에. 에너지의 네, 여건. 네, 네. 자, 이제 요거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거 주말에 나왔죠. 5월 수출 수출이 전년비 21.3% 증가했다. 네. 오늘 곰곰이 생각하시면 강세였었던 게 뭡니까? 삼성전자, 반도체죠. 그죠? 그리고 조선, 그리고 자동차. 네. 그죠? 또 다 에너- 5월 뭐, 수출이 그렇죠. 좋았습니다. 네, 뭐 에너지는 좀 별개라고 하더라도. 예. 그죠? 네, 네. 요거 이제 요 15대 품목 증감률을 1월에서 5월까지로 한번 놓고 보시면 네. 선박, 반도체 그리고 이 가정용 전자 뭐 이쪽은 상당히 좋고 반면에 2차 전지, 철강 이쪽은 누적으로 기준으로도 마이너스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수출이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들이 수출을 잘해서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 흐름 부분이 진행되는 그런 섹터 부분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월 1일 그리고 10일, 20일 이 부분의 수출 립 실적들을 보면서 그것을 각 개별 기업의 실적과 연결시켜서 매매를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시장이 아주 더 쉬운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예측을 하셨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도주 얘기는 뭐 따로 할 텐데 2차 전지 얘기도 살짝 해주신다 그래서 왜냐면 2차 전지는 사실 주도주냐 아니냐를 논하기에는 그죠. 사실 너무 많이 지금 이제 흘러내려왔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주도주는 아니더라도 2차 전지도 좀 돌아서야 코스닥도 좀 돌아설 수 있는데 바닥은 좀 다져가는 겁니까? 주식은 위로하지 말라 그랬는데 2차 전지 말을 하는 지금 이 상황은 제가 위로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신저가를 경신하는 종목 부분에 있어서 가장 밀리고 있는 종목이 이 또 2차 전지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작년 연말부터 캐집니다. 그래서 뭐 포드를 비롯해서 2차 전지 관련 부분의 그 전기차, 완성차 부분들이 이 투자를 연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피부로 와닿고 있는 게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고 그것이 실적으로 4, 4분기에 쇼크가 났고 그리고 1, 4분기에도 또 쇼크의 여진이 남아 있는 흐름 부분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은 제가 이제 이 도표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미국을 제외하고는 중국에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마켓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단기적인 시각을 갖고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아주 불편한 진실이죠. 그렇죠. 힘든 네. 상황이고 이제 이미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는 이미 지금 시기에는 늦었다라고 판단됩니다. 매도의 부분도 늦었고 그러나 저한테 지금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직도 매수하고 싶지는 않다. 그죠? 아까 이제 앞부분하고 맞춰 들어가는데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소프트웨어, 인터넷 이런 쪽은 이 금리하고의 연관성이 큽니다. 일단 미국채 금리나 또 지금 자동차 할부 금융 뭐 해서 7, 8%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 전기차를 이 판매 대수가 확 늘어가기가 쉽지가 않고 다만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체적으로 이 중국 제품과 관련돼서 품목별로 관세를 인상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북미 지역에서 일정 정도 수혜를 보여줄 텐데 아직은 안타깝게도 그죠? LG 엔솔도 신저가 부분에 있어서 52주 신저가 부분에서 되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하지도 않고 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리튬 가격도 반등이 제한적이고 또 그러한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 1, 4분기 국내 3사 점유율도 하락 중이고 그리고 시장의 주도권이 2차 전지 이 배터리 기업에서 자동차 완성체 기업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 이런 흐름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은 쉽게 매수로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네. 이제 그만큼 이제 이렇게 모멘텀이 없고 거기다 이제 공매도 이슈도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안 좋은 부분 그래서 실적이 안 좋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그걸 다 매도해서 주도주 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도 그렇죠. 몇 분 안 계셔요. 그죠? 다만 여기서 더 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서 지금 내려왔을 때 같은 2차 전지 내에서도 행여 시장의 이 모멘텀이 좀 바뀌어서 되돌아 나올 때 어느 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유망할 거냐 반등이 반전이 셀 거냐 이거를 찾아서 스위칭하는 건 필요로 하죠. 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에코프로비움이나 LNF, 포스코 퓨처엠, LG엔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쭉 있다면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어느 쪽이 이후에 이 캐즘의 단계를 좀 극복할 때 가장 원가 절감력이나 그리고 시장 마켓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위에 있느냐 이거를 가지고 종목을 압축하고 또 바꿀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안 좋은 이야기만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6월부터 신전기차 8종이 이제 쏟아지게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배터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보급형 전기차 이제 우리 현대 기아 이쪽 부분 특히 기아의 EV3도 4천만 원 이하대 이 전기차가 보급형으로 나오는 부분 뭐 볼보나 벤츠 그리고 GM의 캐딜락 리릭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좀 비싸긴 해도 새로운 전기차 신차들이 나오면서 전기차 내에서의 신차의 다양성 그러면서 지금 사실 전기차라고 그러면 테슬라 이 차종하고 이쁘고 그죠? 전기차라고 하는 그 좀 새로운 이미지 이런 흐름이 쉽게 접하기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죠. 일반화되진 않았죠. 아직. 다양화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할 거고 사실 전기차가 안 팔리는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5월 지금 현대차 투싼도 무진장 판매 신장을 이뤄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쪽도 5월에 전기차 판매 부분이 양호해요. 다만 이제 기존에 생각했었던 부분보다는 그 폭이 적은 거지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건 염두에 두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이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 네. 이런 부분들 논란이 많잖아요. 그죠? 네. 친환경이 어쩌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요번에 대법원단에서 그렇죠. 유죄 판결 나고 네. 이제 7월 11일 날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출마하는 데는 크게 큰 그렇죠. 그건 네.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런 중간층 중도층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영향이 한 1%에서 4%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통계적 부분도 있고 여론조사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또 하나 이제 사실 트럼프 공화당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공화당에서 이 친환경 정책 부분을 보게 되면 오히려 민주당보다 정책적인 그 건수나 규모가 더 큽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 자꾸 2차 전지나 친환경이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은 캐즘 단계와 그리고 중국의 공급 과잉 이 부분에 의한 하락 부분 이게 나오는 상황이고 그것이 아직 의미 있는 저점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중장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종목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2차 전지 종목 부분이 있지만 양극재의 포스코피처럼 쪽으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전망하고 2차 전지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시장 관련해서 빼놓으신 거 없죠? 추가적으로. 네, 이 정도 됐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예. 김기수 주식 김기수 대표님과 시장에 대한 뷰부터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